안녕하세요. 코나고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특별한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중앙에 있는 이 앰프인데요. 파워앰프예요. 파워앰프. 파워앰프가 하나씩 스테레오 파워를 지금 두 개를 놨는데, 이 파워앰프는 국내 제조사에서 만든 파워앰프입니다. 브랜드 이름은 오스티나토고요. 모델명은 프로젝트 아이스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김편님, 이 프로젝트 아이스 파워앰프가 발매되게 된 좀 그 계기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내 최대 네이버 오디오 카페죠. 두근두근 오디오가 네. 이제 이 창립이라고 그러죠. 10주년이 됐는데,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네. 그 오스티나토라는 브랜드와 콜라보를 한 거예요. 예. 그래갖고 저희가 7주년 때 일명 두칠이라고 클래스 AB 앰프를 한번 리뷰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10주년 전에. 그렇죠. 그때는 7주년 그래갖고 맞아요. 두칠이었고, 얘가 이제 애칭이 두시기가 된 거는 원래는 두두오 카페 두근두근 오디오 10주년이니까 두십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발음이 어색하잖아요. 네. 그래서 두시기로 애칭을 이제 붙인, 그렇게 해서 좀 더 가성비가 돋보이는, 하지만은 소리결과 파워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파워앰프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자. 그런 이제 그 기획 하에 딱 나오게 된 모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제품의 이거 설계 기획 컨셉, 기획 컨셉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요즘에 네트워크 플레이어들은 저렴한 그런 제품들이, 가성비 제품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다가 물릴 적당한 파워, 적당한 거를 넘어서 정말 똘망똘망한 그런 파워를 매칭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의도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플레이어와 파워앰프를 결합한 네트워크 앰프들이 뭐 많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 네트워크 앰프들은 사실 좀 몇백만 원으로 가격이 딱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제품을 사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렇다면은 네트워크 플레이어에다가 볼륨이 물론 이제 조절되는 플레이어에다가 파워앰프를 정말 똘똘한 게 있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런 의도에서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워낙 그 네트워크 플레이어 스트리머가 잘 나오잖아요. 볼륨까지 조절되고, 요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윈 울트라인데, 그렇죠. 볼륨 조절까지 다 되고, 그다음에 앨범 자켓까지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100만 원대 뭐 안팎의 그런 파워앰프를 물렸을 때 약간 성에 안 차는 게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두두오처럼 좀 이런 오디오 매니아들이 많은 곳에서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파워와 소리결을 갖춘 파워앰프가 나오기를 좀 바라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 기회에 그런 두 뜻이 맞아왔고, 이렇게 정말 괜찮은 파워앰프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미 판매 중이고 사용 중인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과연 이 제품의 설계나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가장 좋을지,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조금 이야기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프로젝트 아이스 이 파워앰프를 보면은 저희가 두 개를 놨지만 하나씩 사용을 할 수 있어요. 하나를 가지고 이게 스테레오 파워로 동작을 하거든요. 전면에 보면은 일단은 전원 스위치가 요겁니다. 이게 전면에 이제 전원 스위치가 미닫이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거를 쭉 밀면 이렇게 빨간색 불이 딱 켜지면서 이제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죠. 그렇죠. 보통은 슬라이딩 방식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미닫이는 이제 좀 창호지가 달린 문을 미닫이라고 그러고, 근데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품은 일단은 RCA 입력을 한 조 받습니다.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받고, XLR 입력은 한 대에 하나씩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일단은 먼저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 대만 사용할 때는 RCA 입력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LR 입력을 마련해 놓은 이유는 파워앰프 이거를 두 대를 사용해서 모노 브릿지 할 경우에는 XLR 입력으로만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XLR 입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하 쪽에 플러스 정위상 신호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마이너스에 역위상 신호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로 벌렸을 때 두 대를 연결하면 모노 브리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프로젝트 아이스에서 두 개를 연결했을 때는 반드시
소스기기나 프리앰프 쪽에서 정의상 여기상이 나가는 밸런스 출력이 가능할 경우에만 그렇죠. 연결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품은 일단은 뭐 뒤쪽에 보면은 RJ, XLR 전환 버튼이 전환 토글 스위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대당 뭐 스피커 한 조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출력은 사온 기준으로 하면은 120W 그렇죠. 한 대만 사용했을 경우에 그렇고요. 이제 두 대를 모노브릿지 XLR 접속으로 해가지고 모노브릿지 하면은 무려 450W. 그렇죠. 예, 거의 네 배에 근접하는 그런 선형적인 그렇죠. 출력 증강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 모노브릿지 BTL 모드로 접속을 하면 이론상 총 4배가 나오는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30%만 다 빠질 정도로 상당히 선형성을 보여주는 어떤 두 개 결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내부 설계를 보면은 이 앰프는 클래스 D 증폭 방식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내부를 보니까 이제 뱅앤올룹슨, B&O를 일반적으로 뱅앤올룹슨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 좀 고가의 라이프 스타일 오디오라든가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뱅앤올룹슨이 사실 만든 이 클래스 D 앰프 중에 아주 유명한 이 아이스 파워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에 들어간 거는 125 AS X2. 그렇죠. 예, 지금 현역 모델이에요. 그렇죠. 예,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아이스 파워 잘 아시겠지만은 좀 이따 이제 퍼포먼스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제가 한 10년도 전에 제 책상 앞에서 썼던 그 애플 뮤직의 예. 오라노트 V2가 그때 125W가 나왔던 정말 뭐 CD 플레이어도 되고 그렇죠. 뭐 USB 입력도 되고 뭐 아주 정말 다재다능한 예. 올인원 앰프였는데 그때 아이스 파워를 썼었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이 아이스 파워는 개인적으로 오래간만에 만나는 클래스 D 모듈인데 요즘 유행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이펙스의 UCD나 엔코어, 뭐 아이겐탁트 뭐 이런 거하고는 정말 이 가는 길이 다르다. 그리고 이 귀에 와닿는 이 음의 촉감도 완전 달라갖고 개인적으로는 너무 반가웠어요. 네. 저도 사실 클래스 D가 초창기에 이제 하이엔드 오디오, 하이파이 오디오 쪽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모듈이 사실 아이스 파워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거를 사용한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벨칸토 같은 데도 예전에는 이거를 사용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제프롤랜드 같은 데가 상당히 유명했었고, 가장 청감상 좋게 들었던 거는 제프롤랜드가 상당히 괜찮았고 그 다음에 김 편님이 말씀하셨던 그 에이프릴 뮤직에서 또 별도의 파워앰프로 나왔던 S1이라는 그렇죠. 예. 근데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국내에서는 막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앞단에 버퍼단에 무슨 뭐 진공관을 쓴다든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그냥 대충 만들긴 좋지만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증폭단이. 근데 정말 하이엔드 오디오 매니아들까지 좋아할 만한 그런 소리를 내기는 상당히 힘든 그렇죠. 그런 모듈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 뭐 애플 뮤직 그쪽에서도 이거를 그 대표님이 튜닝하느라고 정말 한 10년은 늙은 그렇죠. 그런 뒷이야기가 있었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파워앰프임에도 그 앞에 버퍼단 설계에 따라서 음색이라든지 어떤 뭐 소리결 구동력이 확 달라지니까 어차피 그 앞단 버퍼단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전압 게인도 확보를 해야 되고 입력 임피던스도 결정을 되니까 그렇죠. 그게 정말 그 앰프의 특징을 결정짓는 팩트가 되는데 제가 요 제작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그 프리 버퍼단 쪽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고 그런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사실 이런 거 튜닝 하는데 정말 어렵죠. 예, 그거 작업하시는 분들 이런 거 모습 보면은 그냥 뭐 요즘에 사실 중국이나 이런 데서 싸게 만들어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앰프도 그렇고. 그리고 막 요즘에 보면 중국에서 막 R2R DAC 이런 것도 막 되게 싸게 그냥 막 나옵니다. 근데 보기 좋게 그냥 그렇게 찍어낼 수는 있지만 사실 음악을 듣는다는 행위 그리고 이 파워앰프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음질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이 정말 예민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코라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볼륨 조절이 되는 소수기기 직결을 일단 전제로 해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그렇게 되면 뭐냐면은
그 소스 기기의 출력 임피던스가 대부분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파워앰프를 직결할 때는 얘의 입력 임피던스가 정말 중요한데 중요하죠. 그 매칭 관계상 예. 얘는 지금 XLR도 그렇고 RCA 입력 때 그 임피던스가 47kΩ이나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높죠. 그렇죠. 웬만한 소스 기기는 직결을 해도 에너지 손실 없이 가져올 수 있다. 그래갖고 이 지금 4옴 기준으로 120W를 내는 이 파워앰프, 클래스 D 파워앰프가 아주 놀라운 구동력을 보이는 거는 네. 바로 그 높은 입력 임피던스와 아까 말씀드린 그 프리 버퍼단 설계를 정말 정성을 들여갖고 그래서 그런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실제 이제 퍼포먼스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운용하느냐, 일단은 한 대를 쓰느냐, 두 대를 쓰느냐, 그거에 따라서 뭐 출력도 다르고 여러 가지 그 스피커 매칭 범위도 정말 제각각인데요. 과연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처음으로 테스트한 거는 이 밑에 있는 윕의 울트라, 그게 그렇죠. 네트워크 플레이어고요. 그 다음에 뭐 볼륨 조절이 다 됩니다. 예, 백스텝까지 되고, 그 다음에 아쉽게도 출력은 XLR 출력은 안 돼요. 네. 예, 라인 출력, RCA 언밸런스드 출력만 됩니다. 그래서 언밸런스드로 파워앰프 이거 한 대를 이제 스테레오로 구동해서 매칭을 해서 스피커를 드라이빙을 해왔습니다. 매칭한 스피커는 리바이벌 오디오의 아탈란테 5예요. 이게 3웨이고 우퍼가 12인치고요. 이게 저 우퍼를 정말 잘 요리하려면 제가 여러 가지 좀 운영해 보면 일단은 스피드가 좀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힘도 그렇지만 과연 어떤 소리를 내줄지 저희가 두 곡 녹음했죠. 예, 두 곡을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면서 음질적인 부분들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There must have been an angel by my side. Something heavenly led me to you. Look at the sky. It's the color of love. There must have been an angel by my side. Something heavenly came down from above. He led me to you. He led me to you. He built a bridge to your heart all the way. How many times of love inside I can say. You live all your days according to his way. Oh, Mary, never show your true face, pretending high grade. Oh, Mary, what good is your crown with your heart on the ground? Oh, Mary, oh, God save the Queen. 네, 두 곡 일단은 이어서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거를 싱글 스테레오로도 들어보고 모노 브릿지 해서도 들어보고 우선은 뭐 제 뒤에 있는 좀 라포트나 윌슨 이런 거랑도 매칭을 해서 들어보면 일단은 힘은 장사입니다. 예. 장사인데
물론 모노 브릿지로 해서 좀 들어봤었고요. 이번에 아탈란테랑 들어봤는데 싱글, 그러니까 스테레오 한 대만 사용해서 지금 녹음을 하고 청음을 했던 건데 일단은 뭐 첫 번째 곡 샤데이도 그렇고 두 번째 곡 특히 이런 것들은 12인치 우퍼가 정말 이게 스피드가 붙으니까 정말 시원시원하면서도 적당한 양감과 그리고 깊이 그런 것들이 이게 된다고 스티노도 아닌데 예. 좀 놀랐어요 사실. 그렇죠. 정말 이게 일단 구동이 될까? 예. 그리고 저역이 제대로 빠져나올까 걱정이 많았었는데 정말 올해 뭐 아직 뭐 2월 달이지만은 올해들은 앰프 중에서 손에 꼽을 만한 구동력이었어요. 예.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이 수치가 4옴에서 120W고 그렇죠. 8옴 기준으로 해도 58W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또 안에 이제 그 전원부도 SMPS고 예. 아까 SMPS 전원부 말씀 안 드렸는데 예. 그 아이스파워 모듈에 들어간 그렇죠. 그 순정 SMPS를 끌어다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작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상태에서 4옴에서 최대 120W가 나왔는데도 저 3웨이 대형 스피커를 예. 딱딱 울리는 거 보고 그리고 정말 이 큰 망치로 벽을 두들기는 듯한 저역 타격이 나왔잖아요. 네.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래갖고 특히 이제 두두오 회원들, 그러니까 오디오에 아주 관심이 많고 어떤 극적 반전을 원하는 그런 그 애호가들 입장에서는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행사하면서 100만 원 미만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가격이 이 퍼포먼스면 사실 횡재가 아닌가. 그렇죠. 예, 저는 그런 정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프리앰프 없이 소식이 직결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어떤 게 무대의 뎁스라든지 예. 스테레오 이미지가 확 그려지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직결의 어떤 그 유일한 단점으로 좀 꼽히는 게 좀 무대 뎁스가 얇다. 그리고 좀 이미지가 덜 맺힌다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이 소식이 직결에서도 이 아주 넓게 무대를 그리는 것을 보니까 정말 이 제작자 말씀대로 입력 버퍼단, 프리 버퍼단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 그 클래스 D, 이 아이스 파워를 포함해서 클래스 D의 가장 강점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괴력이죠. 사실. 근데 사실 클래스 D가 하이엔드, 막 하이파이 쪽에서는 조금 많이 들어왔지만 하이엔드 앰프에서는 많이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사실 클래스 D의 음색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약간 거칠다거나 특히 아이스 파워라고 하면은 이거 너무 차가운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단점으로 작용해 가지고 막 하이엔드 비싼 그 고급 앰프들에서는 사실 아이스 파워를 쓰는 경우가 많이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제작자가 그 부분을 그 단점을 없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들어보면 일단은 소리 두께가 그렇게 얇거나 막 흩날리는, 가볍게 흩날리는 그런 소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이스파워나 이 클래스 D 잘못 만들면 소리가 진짜 처음 들으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힘도 좋고 그런데 조금만 장시간 들으면 소리가 들뜨고 차갑고 약간 고역 쪽에 약간 그레인 같은 것들이 되게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래 못 듣고 이제 처분해버리고 저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상쇄를 시켰어요. 그렇죠. 튜닝으로. 그 첫 인상 가장 강렬한 거는 음이 묵직하다. 예. 이게 가장 크게 느껴졌고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은 조금 값싼 가격대의 그 델타 시그마 덱을 듣다가 정말 제대로 만든 R2R 덱을 그런 R2R 덱을 듣는 듯 아주 두껍고 묵직하고 그리고 좀 더 음악적이고 그리고 대형 우퍼일수록 그립력이 좀 돋보이는 그런 소리를 좀 들려준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그 청음하면서 아까워서 한 곡을 더 녹음했어요. 이번에는 세팅을 바꿨죠. 이제 모노 브릿지. 그렇죠. BTL 모노 브릿지 세팅을 했습니다. 근데 앞단은 이제 윈 울트라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좀 더 상위급으로 제가 평소에 쓰는 프리와 DAC와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사용을 했어요. 앞단에 이제 오랜도 A1000, 그 다음에 DAC는 코드의 휴고 TT2 DAC 사용했고 프리앰프는 클라스의 CP800 마크2 평소에 제가 레퍼런스 사용하는 앞단을 여기에다 적용을 딱 해서 테스트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밸런스 XLR 출력이 됐고요. 그렇죠. 스피커는 하지만 안 바꿨습니다. 스피커는 동일하게 리바이벌 오디오의 아탈란테 5를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 뭐 녹음한 한 곡인데 일단 들어보시죠.
네, 녹음은 한 곡만 했지만 사실 이전에 이제 스테레오 파워로 녹음했던 그런 녹음들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비교를 해봤어요.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안길이가 뎁스, 심도라고 그러죠. 심도가 뒤로 조금 물러나고 대신 저역 쪽이 상당히 크게 또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훨씬 더 응집력 있게 이렇게 딱 당긴 그런 소리. 예. 그리고 결이 좀 더 고와지고 예. 그리고 무대의 어떤 포커싱도 상당히 이제 또렷하게 선명하게 맺히는데 네. 뭐 역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전원부하고 증폭부를 아예 통째로 분리한 모노블록 구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출력도 이론상 4배까지 올라간 450W까지 나니까 네. 어떤 이미지나 뎁스 그리고 좀 더 고사양의 프리앰프가 지금 외부에서 공급이 되니까 예. 뎁스라든지 뭐 스테이지 이런 것도 당연히 좀 높아진 그러니까 오디오에 좀 더 끝을 보고 싶다. 그리고 예. 이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의 로망이 모노블록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가성비 이 두 시기로 2대를 구입을 해서 그렇게 예. 확장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이 파워앰프의 세계관의 네. 확장이다. 예. 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모노브릿지로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세팅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단순히 막 저역도 양이 많아지고 막 엄청 막 그냥 빵빵한 그런 소리를 예상하실 텐데 이거 해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저역 쪽이 굉장히 타이트해지면서 깊이나 그 다음에 해상도가 상당히 좋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양이 막 이렇게 부풀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출력이 높아지면은 스피커를 움켜쥐듯이 네. 움켜쥐고 이렇게 흔드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숙해요. 맞아요. 예, 오히려 정숙한 날뛰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숙해집니다. 오히려. 그리고 늘어난 출력은 그냥 헤드룸으로 충분히 비축을 해두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 똑같은 100km로 달려도 그 마력이 센 자동차하고 마력이 약한 자동차 어떤 승차감이라든지 뭐 이런 게 완전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모노 브릿지로 연결을 하면은 어떤 청감상의 소리가 커진다 이런 느낌보다는 소리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저런 뭐 스피커들 매칭해 보고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스테레오 파워 그러니까 한 대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스피커 뭐 매칭 폭은 상당히 넓을 것 같은데 이게 모노브릿지로 하면 참고로 제가 사용하는 라포트 아트리아 이게 저역 드라이빙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것도 드라이빙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스테레오하고 모노브릿지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제 들어봤잖아요. 예. 그래갖고 만약에 그 가성비 효과를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은 저는 오히려 이제 한 대를 선택을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밸런스 출력이 되는 좀 더 고사양의 프리앰프가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모노브릿지로 연결을 해갖고 정말 4옴의 450W라는 그 대출력의 모노브릿지 세계로 빠져들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이게 지금 막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하니까 그 가격대로 생각을 하고 그냥 그 정도 이제 그 앞에 이제 네트워크 플레이어 뭐 이런 것들로 그냥 간단하게 시스템을 꾸려도 뭐 상관은 없지만 이 파워앰프의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 훨씬 더 높은 가격대 제품들과 비교해도 된다. 그렇죠. 예, 그런 판단이 서네요, 저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개인적으로 이 아이스 파워 모듈의 어떤 숨겨진 면모를 봤다. 예. 그거는 이제 되게 두텁고 진중하고 좀 더 남성적이고 예. 결이 좀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유행하는 좀 하이엔드 흉내를 내는 클래스 D의 어떤 차가움이라든지 좀 예. 선이 좀 얇고 가벼운 네. 그런 느낌과는 완전 그 반대 지점에 있어갖고 개인적으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두도와 오스티나토의 협업으로 탄생한 프로젝트 아이스, 일명 두식이 파워앰프에서 파워앰프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